이번 시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야기합니다. 속칭 우리가 이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은 점화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점화식, 어떠한 식이라는 말일 텐데 점화식은 뭐냐면은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수열의 이웃한 항 사이에 성립하는 그런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화식을 가지고 또 그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단원에 대해서도 역시 할 말이 많은데, 앞서서 우리가 군수열을 했었죠. 군수열이란 것도 예전 교과 과정에 있던 거라고 했고, 근데 그 녀석 이런저런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배운 내용으로 표현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에 없더라도 출제되는 곳이라 했다면은 이 점화식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과거 과정에서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과정, 교과 과정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교과 과정에는, 그리고 2014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교과과정에서 점화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과거에는 일반항을 찾기 위한 여러 유형을 배웠어요. 여러 유형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반항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학습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점화식을 이해하고 점화식을 바탕으로 항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학습 목표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잡한 과정을 통한 일반항 표현이 아니라 점화식의 관계식을 이해하여서 그 구성의 그 식의 의미라든지 계산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항, 그 특정한 항이란 것도 뭐 앞에 문제처럼 10번째를 찾아라, 100번째는 누구냐, 군수를 할 때처럼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야, 3번째는 누구니? 5번째 누구니? 즉 단순한 노가다 계산만으로 문제를 풀게끔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과서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시험의 범주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간혹 대학 같은 경우, 잘 들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점화식의 문제들을 좀 과거 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볼 텐데요. 분명 이 단원의 학습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룰 거는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건데, 귀납적 정의. 이 귀납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경험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경험적이다. 경험. 좋게 말해서 경험이고 노가다 계산하라는 소리야. 하나하나씩, 아니 무언가 규칙이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말만 안 했지 귀납적 정의를 적용해서 문제를 푼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점화식이라는 말만 안 했지 점화식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등차, 등비 수열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변수의 값을 하나씩 대입한다. 변수 K에 자연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한다. 이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귀납적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점화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연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하는 게 어떤 의미며 어떤 식으로 계산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대표적인 점화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점화식이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에 깎아갔다. 이게 무슨 소리?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본 것 같나? 아직 감 잘 안 오죠? 자, 이걸 이제 귀납적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화식의 정체가 밝혀질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겁니다. 했던 거예요. 두 눈 번쩍 뜨고 이거 어디서 봤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귀납적 정의, 변수 K에 자연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한다. 즉
AK 더하기 1은 AK 더하기 D라는 그러한 점화식으로 바꿨을 때 첫 번째 K에 1을 대입하도록 하죠. 두 번째 K에 2를 대입하고요. 이런 식으로 K에 n-1까지 대입하는 이 일련의 작업들을 바로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귀납적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귀류법하고는 또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요. 자, K에 1 넣었다.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D. 자, 비어있는 머리 더 비워서 그냥 맘 편하게 진행하세요. K에 2 넣었다. A3은 A2 더하기 D. 그 다음은 A4는 A3 더하기 D. 요게 땡땡땡 무한 반복된다. 그럼 어디까지? n-1까지 대입한다고 했거든요. 좀 어색한 것 같지만 n-1까지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K에다가 n-1 대입된 거니까 AN이라고 나오게 되고, 우변에서는 K에다가 n-1 대입한 거니까 이런 모양.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방정식들을 모두 더해 주겠습니다. 총 몇 개의 방정식이죠? 세워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n-5 다 줘버렸네. n-1까지 진행되니까 토탈 n-1개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n-1개의 방정식. 자, 그리고 이 안에서의 흐름을 보았더니 봅시다. 좌변에 있는 A2와 우변에 있는 A2 소거되네요. 좌변 A3와 우변 A3 동일한 값이니까 소거되고요. 좌변 A4, 우변 A4 좌우 패턴으로 요렇게럼 소거되고, 남는 친구들은 모여라 AN과 그리고 A1 그리고 요 D 죄다 살아남았네요. 고로 AN은 무엇이 되느냐? A1 남고요. D가 몇 개? n-1D다. 안녕? 반가운 친구 나왔네? 이 친구 뭡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첫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잖아. 아, 이 점화식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와,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하자고요.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수열이 1항, 2항 땅땅땅 가다가 n번째 n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n 더하기 1항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2항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자, 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n 더하기 1항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n항으로부터 일정한 값 d만큼을 더해줌으로써 구한 것이다. 일정한 값을 더함으로써 구한 거다. 즉 이 녀석이 공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값을 더해간 것이다. 등차 수열. 자, 이 점화식이 나타내는 바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 그리고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K에 값을 하나씩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n-1의 값을 대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AN이라는 항이 나오게끔 쌤이 일부러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도 n이 아니라 k로 한번 바꿨던 거고.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 친구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뭐냐면은 n 더하기 1항에서 또 공차 t를 더해도 n 더하기 2항이 나오죠?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웃한 항의 차가 같다였잖아. 그래서 이웃한 연속한 항 n항과 n 플러스 1항 두 개의 항으로만 표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또 다른 점화식은 and a n 더하기 2 마이너스 a n 더하기 1 n 더하기 2항에서 n 더하기 1항을 뺀 값은 공차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n 더하기 1항에서 n항을 뺀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화식은 우리가 무엇 이야기할 때 봤냐면은
이런 점화식은 우리가 등차 중앙을 다룰 때, 등차 중앙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한번 쓰기도 했던 그런 점화식입니다. 전혀 낯설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웠던 내용하고 계속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점화식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번에는 한번 그 점화식을 귀납적 정의로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턱을 개고 팔짱 끼고 머리 긁으면서 한번 이 점화식 관계를, 이 점화식이 뜻하는 수열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r을 곱해서 구한다. 다시 a1, a2, an 더하기 1이 있다. 그러면은 이 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n항으로부터 곱하기 r을 했다. 아하, 이 친구는 누구 이야기한다? 찾기도 전에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 자, 귀납적 정의로 파악해 봅시다. ak 더하기 1이 r 곱하기 ak를 할 때 귀납적 정의 k에 1 넣고 a2는 r a1, k에 2 넣고 a3는 r a2, k에 3 넣고 요렇게 하나씩 계속 대입하면서 값 찾아가는 요게 귀납적 정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an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k에 얼마? n-1을 대입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변은 역시 r 곱하기 a n-1. 자, 총 몇 개의 항? 몇 개의 항? 몇 개? 1, 2, 3, n-1까지 진행되네요. 1부터 시작됐으니까 전체가 n-1개의 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곱할까 더할까 뺄까 나눌까? 곱해줘야죠. 등비수열이라 했잖아. 등비. 자, 곱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봅시다. 좌변에 있는 A2와 우변에 있는 A2가 약분되네요. A3와 우변 A3 약분. 좌변 A4와 우변 A4. 왼쪽 오른쪽 더하기 빼기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관계로 약분되고, 남는 친구들 호적조사 합시다. AN만 남고요. 그리고 A1 남았네요. 그리고 모든 아래 값들이 또 죄다 남았네. 고로 그 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A에는 A1이라는 녀석 먼저 하나 적어주고요. R이 총 몇 개 곱해졌다? n-1개 곱해졌다. 역시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찾았습니다. 그 이외에 또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무엇이 있느냐? n 더하기 2항에도 누구? 공비 r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가 등비수열의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등비수열의 또 다른 점화식은, 이런 모양입니다. a n 더하기 1분의 a n 더하기 2는 a n분의 a n 더하기 1과 같다. 요게 또 다른 점화식입니다. 얘네들의 값은 공비 r로 동일한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는 무엇 할 때 우리가 다루던 건가? 등비 중앙 할 때 이미 한번 봤던 거예요. 등비 중앙 배울 때. 이렇게 점화식이란 게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이미 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등차 등비, 우리가 이름 붙어 있는 수열은 이런 친구들을 다뤘는데, 점화식도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점화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학생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던 부분입니다. 고맙게도 이번 교육 과정에선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기까지는 또 안 들어갈 겁니다. 여차하면은 앞서 다뤘던 귀납적 정의 K의 숫자 쭈루룩 대입, 귀납적 정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개만 연습을 할 건데 복잡한 녀석들은 굳이 다루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점화식 우리 딱 두 가지 유형만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는 교과서 유형은 너무 쉬우니까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짧게 말로만 때워도 될 정도예요. 자, 여러 가지 점화식에서 그 첫 번째 유형, 다음과 같이 생긴 형태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d라고 적으면은 요거 등차 수열 점화식이었다고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d가 아니라 d라는 것은 일정한 값이잖아. 일정한 값이 아니라 fn 뭔 말이냐? 땅땅땅 n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그 점화식의 계산을 할 것인가? 설명보다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바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표시해 두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나와라.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고, 그래, 유형은 등비 수열 분류해놨지. 그렇죠, 요거. 자, 문제를 가져옵시다. 자, 물론 얘네들을 간단하게 푸는 규칙이 있습니다. 혹시 개차 수열이라는 걸 학습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개차 수열을 이용을 하여서 쉽고 빠르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해본 적 없어. 쌤도 수업 시간에 개차 수열, 개도 내 이름이 개니까 개는 꺼냈네. 근데 개차란 말 한 적은 없어. 그러면 점화식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점화식 문제는 언제나 풀이 방법은 귀납적 정의. 일단 귀납적 정의를 다 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풀이를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귀납적 정의란 게 뭐였느냐? 자, 일반항을 점화식을 ak 더하기 1은 ak 더하기 k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k의 값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입한다. A2는 A1 더하기 1, K가 2일 때 A3는 A2 더하기 2 값이 변화하죠. 등차 수열은 이게 고정값이었는데 K가 3일 때 A4는 A3 더하기 3 땅땅땅 어디까지 나의 최종 목표 인생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쁘게 사는 건데 귀납적 정의에서는 AN을 나타내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K에 얼마 대입할까? N-1 대입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건 K에 N-1 대입이니까 오케이 여기가 N-1이군. 자, 이 방정식 총 몇 개의 항의 개수 파악할까? 항의 개수 1, 2, 3, N-1이니까 오케이 너님들 N-1개의 방정식이었군요. 그 한 개의 방정식 더해주겠습니다. 빼도 되고요. 사실 더하기 아니면 빼기입니다. 근데 지금 모여서 곱하기 하면 이거 감당되겠나? 그래서 더해줍니다. 하면은 좌변에 A2, 우변에 A2, 좌변에 A3, 우변에 A3 왼쪽, 오른쪽 패턴으로 소구되고 남는 것들은 좌변에서 AN, 우변에서 A1 살아남은 거 그리고 1, 2, 3부터 어디까지? N-1까지 그러면은 AN은 A1 더하기 여기 잘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n 빼기 1까지 더한 거예요. 문제 조건 A1은 1이니까 1 적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 A1부터 아니지 1부터 n-1까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시그마 k 여기다 적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를 뜻하는 거잖아요. 바로 자연수 거듭제곱의 공식 기억나? 기억해내야 돼. 모르겠으면 빨리 책 찾아보고 스페이스 눌러서 정지. 찾아왔어? 보자. 시그마 k는 2분의 1부터 시작했으니까 항의 개수 더하기 1 요렇게럼 나오겠고요. 결국 최종 결과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통분까지 한 더하기 2가 이 수열 AN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
뭐 복잡해 보이는 거 없죠? 쭉쭉쭉 풀이 과정 따라 진행된 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풀이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고요. 빠르단 친구는 중간중간 좀 멈춰가면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시고요. 1번 점화식이 AK 더하기 1이 AK 더하기 여기서는 4K니까 자, K에 1 대입하면은 A2는 A1 더하기 4라고 적지 맙시다. 규칙을 봐야 되니까 4 곱하기 1 K가 2면은 A3는 A2 더하기 4 곱하기 2 요게 어디까지 가느냐? 규칙 파악이니까 굳이 많이 쓰지 않은 거예요. 아니지, n까지가 아니지. n을 보고 싶어 하니까 나는 n-1항까지 곱할 것이고요. 4 곱하기 n-1이 되겠습니다. 자, 총 몇 개의 방정식? n-1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소거되니까 남는 것들은 a에는 a1 더하기 보자 4로 묶어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1 요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갑시다. a1은 1이고요 4 곱하기 1부터 n-1까지의 합이니까 말 듣고요. 전체 항은 n-1개 등차수열 합이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의 성질 시그마 k를 쓰든 여기는 n 약분 해주시면 2가 되니까요. 그 최종 결과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개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형은 개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점화식 여러가지 점화식 우리가 딱 2개만 다뤄본다고 했는데 아, 얘한테 가렸구나. 앞서 적어놨던 거. 아, 여기 가렸네. 그래. 그럼 문제를 옆으로 살짝 빼놓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되네. 어쩌지, 요거 살아남으려나? 좀 지저분하네. 활용, 점점. 자, 개차수열의 점화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점화식을 하나만 더 볼게요. 물론 교재에는 좀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얘는 개비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 기납적 정의에 따라 찾아가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실제 교과서 문제 수준에서는 어떻게 질문하는지 A29 아니 어떻게 할지는 조금 이따 보여주도록 하고요. 예제 5번 문제 이 점화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화식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연산해내고 일반항을 구하고 특정한 항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현재 첫 항은 2라고 했습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이 점화식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 유형을 하나 알려줄게요. 교과서의 문제 유형은 현재 이렇습니다. 어떻냐면은 자, 첫 항과 점화식을 던져줍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 두근거리는데 이것일 때 무엇을 찾느냐? A5항의 값은 얼마냐? A5항의 값?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귀납적으로 n에 1 대입하면 A2는 2A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그 값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다 3이다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n의 값이 2면은 A3는 2A2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1 7이다. 아유 5항도 너무 멀다. 그냥 4항 정도로만 합시다. n의 값이 3이면은 A4는 2 곱하기 A3 더하기 1이다. 2 곱하기 7 더하기 1 해서 15에 갑시다. 요게 교과서 수준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나오고 있는 중이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약간 심화된 학습을 위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는 풀이가 안 되는 게, 봅시다. 빨리 연산해 볼게요. A2는 2A1 더하기 1이고요. A3는 2A2 더하기 1이고요. 이렇게 진행될 텐데 좌변, 우변 소거가 안 되잖아. 소거되더라도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를 마냥 쓸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다음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an 더하기 1은 an에 대하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빼기 알파의 꼴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개수 p의 값이 오는 거고요. 다시, 너무 좀 급작스러운 얘기죠. 전개 너무 빨랐어. 점화식이 an 더하기 1항이 pan 더하기 q의 꼴이라면은, 그리고 이때 p의 값이 1이 아닙니다. p의 값이 1이면 어때? 자, p의 값 1로 보자. 그러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p의 값은 1이 아니랍니다. and q의 값은 0이 아니야. q가 0이면 뭡니까? 이건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p는 1도 아니고 q는 0도 아닐 때라는 거예요. 그때 수열에 정리되는 모양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 p가 여기로 그대로 내려오게끔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모양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이게 이 문제, 이 점화식 풀이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 별표 100개. 요거 꼭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 유형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알파라는 거, 갑툭튀한 알파라는 건 어떻게 찾느냐? 간단하게 요령을 알려줄게요. 간단한 요령을 알려주면은 뭐 특성 방정식이 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 뭐 필요한 건 아니고, 알파는 an과 an 더하기 1을 모두 동일한 값으로 보고 모두 말 잘못했네. an과 an 더하기 1을 알파로 바꾸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알파는 p 알파 더하기 q니까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1마 p분의 q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해당된 모양을 보고 우리가 바꿀 거니까. 자, p의 값이 2고요. q의 값이 1입니다. 문제에서 p의 값이 2고요. q의 값이 1입니다. 그러면은 n 더하기 1항과 an 모두 다 알파로 바꿔버립시다. 그럼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모양 바뀌죠. 따라서 an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p 빼기 알파 꼭 이 모양으로 나타내야 돼요. an 마이너스 빼기 1. 앞에 p라는 것은 an의 개수 2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고요. 자, 요거식 그대로 전개해서 우변 넘긴다면은 처음 식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변형이 된다면은 우리는 따로 지환 작업은 안 할 건데, 보세요. 이 녀석들은 서로 연속한 항해 관계입니다. 일정한 값 1을 더해주는 연속한 항해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녹색 칠한 부분들끼리 수열의 관계라는 것, 이것 역시 하나의 수열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an이란 수열에 1씩 더했다. 이것 역시 하나의 일정한 규칙이니까. 이것 역시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현재 점화식은 이웃한 두 항에 대하여 실수 2가 곱해지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너는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등차와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풀이 곳곳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럼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그 일반항 an 끝이 아니라 더하기 1. 지금은 n에 대한 수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더하기 1이 더 따라 붙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수열은 첫항은 어떻게 구하냐? 수열의 첫항이랑은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n에 1만 대입하면 됩니다. a1 더하기 1 그리고 공비 2에 대한 n-1 거듭제곱.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마무리해야죠. 누구? an에 대하여. an은 자 1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a1은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2였으니까 3 곱하기 2의 n-1 거듭제곱 된다. 이것이 이 점화식에 만족하는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일반항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니까 시그마 마이너스 1 상수는 전체 항의 개수만큼 곱해주시고요. 개수 3 나온 다음에 2의 k 마이너스 1 제곱이죠.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거 자연수 제곱의 합이 아니라 등비수열이죠. 첫 항 1이고요 2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1이니까 날라가서 3 곱하기 2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수열의 n항까지의 합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n항까지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점화식을 바탕으로 일반항 an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에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열의 합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교과서적인 질문은 이런 것밖에 안 낸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내년 3월이 되어서 내년 3월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나오는 문제의 유형도 이 교과서 유형의 질문 4항을 찾아라 5항을 찾아라 뭐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3항과 5항의 합을 구하여라 정도 요 정도만 가볍게 질문하니까 점화식이라는 단원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재 내용 다 이해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